나로 사는 본능의 대표입니다. 반가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기록에서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소소한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거야. 파리가 돌아다니는데 타즈메니아 파리는 좀 다들 덩치가 좀 크고 소리도 크고 조금 느려. 한국에 사는 파리는 조금 덩치가 크지 않고 재빠른 파리채 없이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요 동네 파리들은 여유가 좀 있어.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이렇게 손으로 텅 하고, 종이 이렇게 뭉쳐서, 그럼 죽으니까 웬만하면 잘 내보내야지. 내가 말할 수 있는 팁은 아마도 워킹 홀리데이 오는 친구들한테 조금 유용할 수 있을 거고, 나도 그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지금 2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호주를 선택했던 이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가장 많아서였어.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그동안 살아왔고, 한국을 벗어나는 일 자체가 처음이었어. 나는 호주를 와서 딱 하루 시드니에 있었어. 환승하려고. 그 다음 도착한 그날 시드니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바로 타즈메니아로 넘어왔어. 비행기를 타고 다시. 타즈메니아를 선택한 거는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타즈메니아에서만 살고 있는데, 다른 데,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안 나가고, 타즈메니아를 선택한 이유, 여기서만 살고 있는 이유는 제주도 때문이야. 나는 제주도에서 왔단 말이야. 제주도를 좋아해요. 제주 사람들도 좋고 제주 환경도 좋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거기 많이 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도시보다는 도시 아닌 곳들, 그리고 육지보다는 섬이 나한테 더 잘 맞아. 내가 거기서 훨씬 더 행복해. 많이 행복해. 조금 더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밭일 하는 거, 바다 있는 거, 물질하는 거, 이런 것들 훨씬 더 좋아해서, 그게 내가 타즈메니아를 선택한 이유야. 나는 섬의 바람을, 그리고 섬의 동물들, 자연 좋아해. 처음 와서 딸기 농장에서 피킹하면서 처음 쓴 글, 여기에서 쓴 글이 지금 한 3개 나오는데, 첫 번째 것부터. 그러고 보니 타즈로 넘어온 지
벌써 일주일 훌쩍 지나갔으. 말하고 싶은 주제가 여러 개로 참 많은데 마음 여유 갖고 하나씩 정리하며 꺼내보겠다. 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첫날부터 느끼다. 오늘은 일 첫날이고 나는 모든 게 새로운 신입 노동자다. 그래도 딸기 농장이라 작년에 제주에서 일한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딸기 농장, 일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딱히 못 적겠다. 일을 하다 보니 여기 깔 게 너무 많은데 좀 더 지켜보겠다. 착취도 이런 착취가 없다. 상착취. 너무 한국보다 더해. 이래서 운 좋게도 일을 빨리 구할 수 있었던 건가 보다. 그래도 나는 하루가 급한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아주 먹 같아도 참고 일을 해야만 한다. 아, 세상이 잘도 굴러가는구나. 빵이 제일 간단해서 드디어 빵을 샀다. 점심시간에는 빵을 먹는다. 한쪽까진 그럭저럭 맛이 있는데 두 쪽부턴 맛이 없고 그래도 살겠다고 내 쪽이나 꾸역꾸역 집어먹는 나를 발견한다. 그래도 일을 시작하고 나니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하며 맘 놓여서 맥주도 사왔다. 내가 술을 며칠 못 마셨다. 그래서 괴로웠던 건가 보다. 여긴 샤워 시설이 있고 물도 필요할 때 뜰 수 있고 전기도 있어 휴대폰 충전에 여유가 생겼고 전자레인지 있어 음식을 먹을 때 데워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딸기 파치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가 있어. 맘 놓고 텐트를 칠 부지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력서대로 왔다 갔다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할 때마다 잠잘 곳 찾는다고 여기저기 둘러보지 않아도 된다. 아주 컨비니언트다. 컨비니언트. 이래서 물질 하는겨 이런 편리함이라니. 그리고 밤하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주 아름답다. 매일 아름다워.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해. 오늘은 은하수도 보이네. 둘째 날인 오늘은 일하는 게 어제보다 나았다. 아침에 눈이 안 떠져 혼났지만 그래도 겨우 기어나와 빵과 우유로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했다. 딸기를 따고 크기별로 나눠서 무게를 맞춰서 포장을 한다. 패킹하라 뽑아놓고 패킹까지 시킨다. 물론 내가 다 한다고 했지. 어제보다 일하는 속도도 일하는 눈치도 늘었고 하루 사이에 어제보다 효율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나는 자괴감이 든다. 어제랑 오늘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다니. 이럴 수가.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리고 오늘까지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이곳에 노동자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꽤 많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고 꽤 열심히 하는 것은 효율적 생산의 장점인 가시화인가. 운이 좋은 건지 이런 곳을 첫 일터로 만나 이 다음 일터들이 아주 수월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그리고 어제부터 유일하게 내게 말 걸어주던 그 친구가 오늘이 마지막이란다. 아쉽지만 탈출을 축하해요. 나도 열심히 지내면서 당신 같은 친구가 되면 좋겠네. 내일은 노동절. 인터내셔널 노동절. 그래서 하루 쉽니다. 너무 좋아. 새로 생긴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내일 노동절이면 여기도 집회를 하나? 집회하면 참가하고 싶은데
그리고 호주 노동법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아시는 분은 내게 알려줘 라는 글이야. 이 딸기 농장 여기가 좋았어. 내가 그 숙소를 처음 도착해서 한동안 숙소를 따로 안 잡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자든지 차 안에서 자든지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딸기 농장은 자기네 부지에 그 일꾼들 텐트를 칠 수 있게 하는 곳이었어. 그래서 따로 숙소비 안 내고 주방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게 작은 주방이 하나 있었어.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주방이 있었고 샤워실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을 다 했어. 그래서 딸기잡을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했던 것 같아. 거의 한 달 정도를 딸기잡을 했던 것 같아. 돈도 안 들어오는데 그 집값으로 나가는 돈을 안 내니까. 그 너무 화가 많이 났던 거는 이때 일을 하면서 그 내가 필요한 돈을 벌려면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담배도 못 피우고 뭐랄까 점심시간도 굉장히 짧게 가져야 하고 그냥 계속 꾸역꾸역 일만 해야 했어. 너무 그 딸기 값이 너무 적은 거야. 이게 좀 터무니없이 작다는 게 나의 생각이었어 그때. 그래서 이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 내 이 돈 받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 이 글에서 썼던 그 호주 노동법 알고 있는 친구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 너무 공정하지 않다. 돈은 누구만 갖고 왜 노동자들, 딸기 따는 노동자들한테는 돈이 안 오는가? 라는 사실 때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글은 또 썼던 기억이 나니까 또 읽어볼게. 임금이 임금이 올랐다. 대박.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 올랐다. 이 글을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 몰랐지만 어제 나는 농장 대표와 이야기를 했다. 1. 나의 계산과 입금된 페이가 일치하지 않는다. 급여 명세서를 달라. 여기 명세서가 안 줬었어. 우리한테. 이전까지. 급여 명세서를 우리한테 안 줬었고 우리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그 얼마 했는지 그리고 우리 일을 얼마나 딸기를 얼마나 박스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날 단가가 얼마인지를 늘 우리가 적어서 그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페이와 비교를 했어야 했어. 그래서 이제 급여 명세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 2. 계약서상에는 2, 3등급을 딸기를 딴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받은 적이 없다. 왜 너는 그걸 지불하지 않는 거냐. 3. 받는 임금이 너무 적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받는 임금을 올려줄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농장 대표와 내가 했다. 용감한데 1번에 대한 급여 명세서를 받았어 이때. 그리고 내가 계산한 거보다 돈이 적게 들어왔던 이유는 세금이 빠졌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금액이 들어온 건 맞는데 세금이 거기서 빠져. 우리가 받는 금액도 적은데 거기서 세금이 빠지고 들어와. 더 적어져.
그랬지. 그리고 2번 수확한 딸기 1등급. 우리는 1등급 딸기만 따서 그 퍼닛에 이렇게 탕탕탕 담고 그 퍼닛들을 여러 개 모아서 한 박스로 만드는 일을 했었단 말이지. 2, 3등급의 딸기를 따서 다른 통에 옮겨 담아. 그건 상품으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나가. 근데 그걸 가지고 1등급 딸기 그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정말 열받았었어 이때. 나는 1등급 딸기만 딴 걸 가지고 돈을 받는데 2, 3등급 딸기들이 그걸 얼마나 따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랬고, 내가 그 뒤로 2, 3등급 딸기를 안 따기 시작했어. 그리고 잘렸지만. 사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3번 내가 뭔 얘기했지? 임금이 너무 적다고. 임금 올려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듣기로는 우리 사측은 법적인 금액을 어기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고 그 페이를 더 올릴 수 없다. 피스워커 그들은 일한 만큼, 그 노동자들은 일을 한 만큼만 급여를 받고 농장일의 임금은 공급이 적어지면 금액이 올라간다. 사람들이 천천히 적게 딸수록 상품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귀한 만큼 가격이 오른다. 그게 이치다. 나는 딸기를 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딸기를 막 따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딸기를 막 따잖아. 열나 막 열심히 따. 왜 막 하루에 몇십 상자씩 만들어내. 이러면 내 돈이 올라가, 내 금액이. 근데 이게 빨리 딸수록 그 하루에 들어오는 딸기 양이 많아질수록 전체 임금이 낮아져. 업체 측에서, 사측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이렇게 되면 같아. 자기들이 이렇게 딸기를 수확한 만큼만 사측은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같아. 근데 노동자들은 내가 딸기를 빨리 따서 많이 딴다고 해서 올라가면은 그 날의 딸기 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낮아지고, 그렇다면은 모든 노동자들이 땄던 딸기 값이 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 페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측에서 우리 사장이, 우리 보스가 다시 했던 말은, 이어서 했던 말은, 네가 페이를 높게 받고 싶다면 잘 따라. 그리고 빠르게 따면 된다. 네가 하루에 $80를 버는데 다른 노동자들은 네 2배를 따가 하루에. 그들을 보고 배우고 그들한테, 그리고 슈퍼바이저한테 조언을 구한 다음에 숙련도를 높여.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거기에 대한 내 답은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근데 네가 얘기한 가장 빠르게 수확해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하루에 $150 버는 게 고작이야. 나는 그 사람들의 임금도 만족스럽지 않아. 그냥 상자당 페이 자체가 적은 거라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사장이 한 말,
걔네들 중에 가장 잘 따는 애는 하루에 170달러까지 벌어. 우리는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타즈메니아는 농장 직종의 일용직, 캐주얼 잡이라고 부르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센 편이고 그거는 시간당 세금 전일 거야. 세금 전이 24달러거든. 내가 저때 왔을 때는 아마 24달러가 아니고 22달러인가 23점 몇 달러인가 그랬는데 지금이 24점 몇 달러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8시간 일을 하잖아. 22달러 8시간이면은 176달러. 기본 일당이 인당 176달러야. 하루에. 근데 여기서 최고 돈을 많이 벌었던 친구가 170에서 180달러를 하루에 버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제일 잘 따고 제일 많이 번 친구였다는 건 내가 서류상으로 그때 따지러 갔을 때 확인을 했어. 그리고 나는 80달러 버는 사람이었고 이때 80달러. 계속 읽을게. 몇 가지 더 묻고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소통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때 내 뇌가 풀가동을 했지만 사장은 그의 말에서 모순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말할 것만 했고 이제 내 귀에는 우리 어쩔 수 없어. 돈 못 올려줘. 라는 말만 남아서 사무실을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글을 쓴 당일이야. 오늘 아침 임금이 오른 것이다. 아 대박. 그리고 나는 일하면서 같은 지적을 2번 들어서 한 번 더 지적당하면 잘릴 위기에 놓여 있다. 며칠 전 나는 딸기밭에 와 처음 일 시작하면서부터 저 딸기 상자 금액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하루 대체 저 금액 받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저 금액으로 하루에 7, 8시간 일하면 시급이 대체 얼마냐 라는 생각으로 내내 시달렸었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했어. 그래서 딸기를 빨리 따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 이때 임금에 대해 농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들도 그 임금이 부당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내가 한국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호주 와서 이런 것도 해요. 둘 다 착취의 결과라 기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곧 잘리겠지만 얼마 전 글을 올리면서 호주 노동법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친구 몇 분이 정보를 주셨고 내가 필요한 정보는 Fair Work Australia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행히 한국어 버전이 있어서 호주의 노동법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내가 호주에 자란 첫 번째 그 이유가 됐어. 다른 나라에 갔었으면 아마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해야만 했었을 거야. 이런 노동법에 대해서 알려면. 근데 호주는 워낙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강한 나라,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한국어 버전이 있었어. 영어상도 있었고 정말 좋았지. 그래서 계속 읽을게. 혼자 싸우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이 노동조합이라는 말은 보이지도 않아서 혼자 고민해도 딱히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나는 Fair Work Ombudsman의 상담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만약에 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찾아가야 돼. 알고 있겠지만 다들 노동조합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싸워야 돼. 왜냐하면 혼자 일을 하면 그리고 혼자 부당하다고 느낀 것에 사측과 싸우다 보면 내가 100다 진단 말이지. 사측이 강하잖아. 힘이 사측에 있어요 다. 나는 말 하나 이렇게 뭐가 불만이야 너무 이거 좀 어려우니까 고칠 수 없을까 하는 말 한마디도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해야만 해. 왜냐면 힘을 걔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야, 근데 여긴 호주고 노동조합이 안 보이고 다행히 Fair Work Ombudsman이라는 그 기관은 호주의 공정 노동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사측의 부당 행위에 법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 산하 기구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 내가 써놨네. 상담 시 필요하면 통역관도 연결해주는 엄청난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국 통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나의 상황을 옴부스먼에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한 제안 및 조언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한테 해준 말. 캐주얼 워커든 피스 워커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적정 급여여야 한다. 받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적정한 금액을 받지 못했으니 급여를 정정해 줄 수 있냐고 사장에게 문의해라. 그게 통하지 않으면 못 받은 부분을 계산을 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해라. 반응이 시원찮으면 옴부즈먼에 다시 접수해라.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우리 보스를 찾아간 거지. 지식의 힘을 얻어서. 그리고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임금에 대해서 몇 마디를 나눈 거야. 그 1, 2, 3번. 어제 이야기를 끝내고 사무실을 나온 뒤로 나는 다시 한번 그 옴부즈먼에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했고 그들은 노동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묻더니 2주 안에, 꽤 길어. 왜 2주나 걸리는지 알 수 없지만 2주 안에 조치를 찾아서 연락을 준다고 했다. 근데 오늘 아침 상자당 임금이 오른 것이다. 원래 한 트레이당 7.5달러에서 처음으로 8달러가 됐다. 이로써 우리 모두의 임금이 한 상자당 500원 정도 오른 꼴이다. 와. 그치만 이건 내가 문제 제기를 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사장 말대로 딸기 공급이 늦거나 적어져서 오른 건지 아니면 옴부스먼이 무언가를 한 건지 알 수 없다. 다만 어제 얘기하고 오늘 금액이 조금 오르니 기쁜 것이다. 이 금액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주일 내내 아마 내가 일 시작하기 전부터 7.5달러였던 것이 8달러 된 것은 엄청 큰 의미로 다가온다. 내가 이 글을 쓴 게, 이 일을 겪은 게, 딸기 잡 시작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뒤였나 보다. 내 캠프 버디, 이때 내가 그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한다고 했었잖아. 여기서. 근데 나 말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혹은 자기 자기 차 안에서 캠퍼밴 갖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 자기 차 안에서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그중 한 명 나의 친구 캐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너무 사랑했던 친구였어. 캠프 버디 캐롤은
봤냐며. 네가 말해서 오늘 페이가 올랐다고. 고고를 외치며 함께 기뻐해줬다. 우리는 서로 믿을 수가 없다며 좋아했다. 다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버려서 한 방 먹은 기분도 함께 있달까. 왜냐면 싸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랑 마냥 좋아해도 되는 건지 이것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0.5달러 오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급하던 손놀림이 더 안 급해졌고 쿵쾅쿵쾅 담던 딸기를 예쁘게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달까. 여유가 생겼네. 12상자만 하자고 마음먹었던 게 10상자까지만 하자고 슬슬 바뀌고 있고 무튼 그렇다. 일하면서 나의 모든 스트레스는 돈 때문이란 걸 알았다. 돈 빼면 여긴 아주 좋다. 나는 마음에 들고 계속 일하고 싶다. 적정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단 하나의 스트레스였고 다른 모든 노동 조건에 대해서 금액이 해결된다면 나는 다 만족스러울 것을 알았다. 다른 거는 그 뒤에 문제였어. 어쨌든 이 회사에서 시키는 것 다 철석같이 잘 들을 용의가 있다. 금액이 우선 해결되지 않으니 많은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켰던 것. 나는 호주에 싸우러 온 게 아니지. 돈을 벌러 왔지. 정말 돈만 벌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 2년 동안 조용히 돈만 벌려고 했는데 나는 진심으로 너희들 잘 되라고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이건 돈만 충분히 주면 착취라고 생각도 안 해. 돈으로 보상이 되면 그건 착취가 아니기 때문이야. 빨리 적정 급여 받아서 말도 잘 듣고 싶다. 언제 어디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했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벌렁벌렁한 하루다 라는 글. 딸기 얘기를 마쳤어요. 생각보다 딸기 얘기가 길었다. 딸기 잡이 11월부터 시작을 해. 11월은 중순인지 정확히 날짜를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12월에는 딸기 잡을 시작하고 4월 초까지는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내 기억엔 4월 중순까지도, 길면 4월 말인데 4월 말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4월 중순까지는 확실히 할 거야. 그래서 12월,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중순, 거의 5개월, 그러니까 4개월 이상 이제 딸기 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나는 딸기 잡을 추천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타지에 온 친구라면 이 기간 동안은 딸기 잡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정보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딸기 잡에서 조금 일찍 그 시즌이 끝날 때 그때보다 조금 일찍 그만뒀는데 내 친구 캐롤이라는 내 친구는 더 오래 일을 했단 말이지. 이 친구 말로는 나 그만두고 며칠 안 가서 딸기 그 트레이 가격이 0.5달러 올라서 8달러로 만들어 놨던 걸 그게 다시 7.5달러로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분노하면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월급도 월급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나는 주급을 이제 호주 와서 타지 와서 받다 보니까 주급이 나는 더 좋더라고. 돈을 내가 어느 정도 모아놨으면은 월급도 상관이 없는데
게 아니고 당장 급한 막 이때 그리고 돈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급이 돈을 스스로 운용하기에 내가 더 좋았어 나는. 그래서 한국도 월급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막 매여서 기다리고 회사 못 그만두고 그러는 것보다 주급이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마 정산하기 귀찮은 회사 입장 때문에 월에 한 번씩 주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야 이건. 한국도 돌아가면은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뭔가를 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다 하면은 그 뭔가는 이제 그 매일 하는 데일리 잡 같은 일이겠지. 보통 잡.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주급으로 줄 수 있겠냐고 아마 나는 협상을 할 것 같아. 나의 그 돈 주는 내 고용주한테. 이게 나는 더 좋다고. 무리 없으면 주급으로 하자고 할 것 같고. 혹시 봐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고맙고 반갑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 너의 자유와 너의 평화와 너의 사랑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 거야. 내가 장담해. 다음에 또 만나.